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로 신장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6세 여성, 혈뇨 단백뇨로 왔는데 조직검사에서 이제 IgA 신병증, 면역글로불린 A형 신병증으로 진단을 받은 증례입니다. 자, 치료는 이제 기본적인 치료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단백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사구체 경화증으로 가는 것을 막고 또 혈압을 조절하고 이런 치료가 이제 기본이 되죠. 그 밖에 또 보조 치료들이 시도되고 있거나 효과가 있다는 그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치료도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 질환의 원인이 되는 면역으로 인한 염증, 이거를 치료하는 데는 역시 면역 억제제 치료가 필요한데, 과연 면역 억제제 치료를 언제 하느냐, 이게 우리들 모두의 궁금증이죠. 의사도 판단해야 하고 환자분도 궁금해하는 사항이죠. 면역 억제 치료 부작용과 효과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치료가 적절한지, 또 타이밍이 중요한 그런 치료법이 되겠죠. 다 굳은 뒤에는 아무 효과가 없죠. 초기에 면역으로 염증이 심할 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면역 치료가 필요한 사구치 질환들의 종류들인데요. 대표적으로 IgA 신병증, 또 자가면역 질환인 루푸스 신장염, 그리고 단백뇨가 아주 심해서 전신이 부종이 오는 그런 신증후군, 이걸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구치 질환들이 있죠. 이런 질환들에서 면역 억제제 치료가 필요하거나 아주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염은 대부분 면역 질환이에요. 원인이 되는 항원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항체가 있어서 면역 복합체를 만듭니다. 이 면역 복합체가 사구체에 가서 이렇게 침착을 하고 떡이 되죠. 이 다음 단계로 당연히 심한 염증을 사구체에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심한 경우는 수개월 만에 수주 넘으면 경화증으로 진행하면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초기에 이런 상황 때 더 굳어지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면역 억제 치료의 그 기본 작동 원리, 기전, 이것은 뭐니 해도 잘못된 면역 반응, 그로 인해 생기는 면역 물질, 면역 복합체의 생산을 막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한 면역에 의해서 사구체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 초기의 염증 상태를 개선하거나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이 면역 억제 치료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면역 억제 치료는 기본이 물론 스테로이드 제제인데, 이거를 펄스 주사다 해서 꽝 때림으로 고용량을 주사하고 이제 먹는 저용량의 용량으로 이렇게 보강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급성이거나 심한 경우에 그렇게 하죠. 또는 이 먹는 약으로 되게 고용량이거나 그런데 이거를 몇 개월 동안 장복하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그런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면역 억제제들과 병용 후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함께 쓰는 경우가 있는데, 부작용을 막거나 또는 스테로이드만으로 효과가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면역 억제 치료를 했을 때 임상적으로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느냐, 뭐니 해도 1번은 단백뇨를 개선시키고 줄이고 때로는 관해까지 일으키죠. 관해라 하면은 신증후군에서는 하루에 0.15g 또는 0.3g 미만으로 단백뇨가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급성 사구체 염증일 때 초기에 치료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가 있고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만성 사구체 경화증을 예방하는 겁니다. 이미 그 단계가 가면은 면역 억제 치료가 효과가 없어요. 따라서 그 전에 적절한 시기에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혈류의 개선은
이제 급성 염증일 때는 분명히 개선 효과가 있는데 IgE 신병증처럼 만성인 경우에는 효과가 있거나 없거나 식으로 여러 가지 보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 예후를 관장하는 건 단백뇨나 이런 염증이 주가 되기 때문에 혈류의 개선이 없더라도 이러한 효과를 위해서 면역 억제 치료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부작용을 잘 판단하면서 또 꼭 치료해야 할 그 필요한 때에 적절한 때 치료를 하면은 아주 좋은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